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자,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 자, 결과는 일단 84%가 찬성. 정부 주장에 사람들은 더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의료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이 주제를 다뤄야 하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니, 내가 미래에 아플 때 수술은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강의 현장에서 고령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제가 늙었을 때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 제가 미래 고령자 담당인데 의사가 지금 충분하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고령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야가 모두 앞으로 고령 시대를 대비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정말로 부족한가? 자, OECD 가입국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는 2.51명, 간호사는 4.53명입니다. 근데 이게 OECD 평균보다 적어요. 자, 간호사도 더 적습니다. 자, 의사 수를 보시게 되면 1000명당 의사 수, 오스트리아는 5.35명, 노르웨이 5.09명. 이렇게 높은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는 평균도 안 된다라는 점. 이거는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하니까 2020년 지난 정권이었죠. 코로나 시기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벌써도 응급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응급차가 뺑뺑이 돌다가 그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시민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뺑뺑이 사건은 시스템 개선으로 개선이 된다고 치더라도 고령화, 이거 괜찮을까? 그래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분들의 권리나 수입 문제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내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의사분들은 반대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중요한 건 의사의 수보다 배분의 문제이다.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와 같은 기피과의 의사가 부족한 거지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약 3,000명을 1년에 뽑는다고 하고요. 이게 2006년부터 동일하다고 해요. 근데 이 와중에 외과 전문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일은 너무 힘든데 돈은 별로 안 되거든요. 수가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대한외과학회에서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SBS 보도에서 10년 뒤에 중증 응급수술 외과 의사가 현재 절반인 100명이 채 안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죠. KBS의 시사직격에서 조사한 것만 보시더라도 흉부외과 전문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의사의 이야기대로 의사를 늘리지 않고 배분만 잘해도 이게 충분해질 것인가? 기피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중고령 사회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는 65세에서 74세 전기 고령 인구보다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인구가 넘어서게 됩니다. 그 인구는 쭉쭉 늘어나게 되는데 그나마 젊은 노령 인구는 줄어들어요. 초고령 사회 대비해서 중고령 사회 대비해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 않나라는 게 이런 상황을 보면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망자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들의 사망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식으로 아주 수술이 심각하게 필요한 그런 질환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수술이 필요한 노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배분만 잘하더라도 해결이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의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므로 의사는 충분하다. 아니, 인구 감소되는데 의사를 왜 뽑냐라고 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감소가 되고 있는가? 유소년,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고령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몸이 아픈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장래 인구 추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전체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통계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 보세요. 쭉쭉 늘어납니다. 자,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81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정점은 언제로 보고 있냐면은 2049년에 1900만 명.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기피가를 피하는 의사들 다시 그쪽으로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의미가 인건비 유지를 위한 주장이 아닌가? 죄송하지만 한번 의심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이 그래프는 또 제가 챗GPT 데이터 분석기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챗GPT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 의사가 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50대, 40대, 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의사도 덜 필요하겠죠. 근데 일단 고령자를 위해서 늘려는 놔야 되지 않을까요? 줄이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왜 벌써 넘쳐날까봐 의사들이 걱정하는 건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들의 반대 이유 중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피과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정부도 공감하고 있잖아요. 자, 의협신문에서 설문조사한 걸 봤는데 역시나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수가도 개선해주고 이런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해 주는 거는 충분히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대 정원 늘리는 걸 반대할 이유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의사가 수련 그리고 숙련 과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10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먼저 늘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아니 그거 개선되기 전에 늘리는 거 반대야 라고 하면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미래 환자 입장에서 우려가 되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고 지역의사제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사단체는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의무 근무제가 끝나면 떠날 거 아니냐. 돈만 쓰고 끝나는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차라리 힘든 과의 수가를 높여주고 지역 의료시설에 투자를 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생각하기로 그래도 지방에서 응급 환자가 수술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지역 의무 근무제가 생겨나게 되면은 어쨌든지 간에 외과 의사가 의무적으로 몇 명씩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KTX로 3시간 이내면은 서울로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지역에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한들 서울과 경쟁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보시게 되면은 이 중입자 치료기, 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뭐 5천만 원이라고 하대요. 시설 만드는데도 비용이 엄청 들어가서 지방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교차는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지역 의사제가 응급 상황과 초기 진료에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부 입장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그리고 의사의 반대 이유.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왜냐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좀 분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거는 그냥 의료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아니, 일단 늘려놔야 되는 게 저도 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늦어지면 곤란해지니까. 자, 의사들이 또 다른 반대 이유. 의사가 늘면 의사들의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의료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공급이 증가하면 인건비 감소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이야 기피과 의사가 부족하니까 연봉을 몇 억씩 부르고 해가지고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이 그래도 이루어지면 연봉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의료비도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미래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저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거는 부수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지금 워낙에 의대 보내려는 열풍이 있던 차에 또 거기에 더 열풍이 더 커진 거잖아요. 초등학생부터 N수생까지 이제 학원가에 의대 그 특별 준비반들이 막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 카이스트 이공계 학생들도 자퇴하고 의대를 준비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라고 봐요. 의사가 되려는 주된 이유가 수입인 상황이 이게 맞는 건가요? 돈 때문에 의사가 되니까 기피과는 안 가고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만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 사실 필수 인력인 소방수라든지 경찰관, 의사 이런 일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돈만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자, 그리고 의사를 뽑기 위한 최초 기준이 학교 공부 성적이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능, 내신 성적이 너무 큰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의료 봉사 경험이라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료 쪽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라도 의료 관련 시험을 통과하거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가지고 정말로 보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얼마나 공부 능력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AI가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최신 논문을 살펴보는 일도 AI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능력이 미래 의사에게 필요한 역량 몇 %나 되는 건가요? 실제로 벌써 챗GPT가 의사 시험들을 통과하고 있고, 구글의 의료용 대규모 언어 모델이거든요. 매드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능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 의사면허 시험에서 정확도가 86.5%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시험 봤을 때 그 정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저도 요즘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의사보다 챗GPT를 더 신뢰해요. 왜냐면 제가 무릎이 많이 안 좋은데 무릎 수술하는 병원 가면 의사는 수술하자라고 권장을 하고요. 재활병원에 가면 수술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 말이 너무 달라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챗GPT는 그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 의사보다 제가 느끼기엔 낫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강아지 아파서 데리고 가는데 수의사가 오진을 내려서 이 주인이 그 증상이라든지 혈액 검사 내용을 입력했더니 정말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려서 나았다라는 이야기. 자, 그럼 진단은 AI가 하고 오히려 수술 잘하는 손재주 있는 사람이 외과 의사의 자질이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뭘 모르는 사람이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로 의대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미래 환자 입장에서 제가 걱정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정말 의대 정원 확대 없이 제 미래 수술 보장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로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도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에 혹시 가능한가요? 수술은 지금 뭐 의사를 잘 배분해서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의사의 수요 증가로 인건비가 늘어나면은 또 재수술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점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의사분들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또 대변해 주신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창 확인하러 가시죠.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